나 이거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이거 너무 대박이다. 되게 신기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24시 반도체를 운영하고 있는 황호준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를 찾아왔는데 오늘 참가한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뒤에 보시듯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행사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오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존에 들어왔는데 체험관에 보게 되면 고채도 고대비비를 비교해서 디스플레이 삼성 OLED가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기존 대비했을 때 어떻게 밝은지 어떻게 좀 덜 밝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자리를 와봤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담았을 때 보게 되면은 LCD 기존 패널과 대비했을 때 OLED 패널은 더 밝은 모습을 자랑해 줄 수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는 아이케어, 우리가 이제 PC를 사용할 때 가장 눈의 피로도를 많이 잡는 게 바로 블루라이트 기능이죠. 삼성에서 내놓은 신제품에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기존의 눈의 피로도를 덜하게 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원래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블루라이트 기능들보다 기능이 뛰어나다.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챙겨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주사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보급된 모니터는 60Hz였죠. 근데 이제 144Hz 게이밍용 모니터가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모니터가 부드러워졌을 건데 이번에 삼성에서 내놓은 제품이 240Hz.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기술력이 다 적용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에서 아주 우위를 정한다. 실제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동진 세미캠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잘 아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그리고 OLED 장비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혹은 기술 설비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기업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잘 아는 기업이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보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동진 세미캠의 바람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정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불황 경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각해지고 러우 전쟁이라든지 원재료 수급에 대한 상대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번 분기 동진 세미캠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어요. 무려 3천억 정도 흑자를 기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을 잘 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동진 세미캠은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회장님, 오너분들에 대한 그 니즈가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나중에 이와 같은 불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타사와 구별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불황 속에서도 탄탄하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 동진 세미캠, 네. OLED 기업 동진 세미캠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우리 동진 세미캠에서는 소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소재는 어떤 부분인지 잠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진 세미캠이 시작은 이제 발포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이제 벤처 1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제 발포제를 사업으로 기반을 다지셨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자재료 사업부가 그 성장을 이끌어 이제 온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향후 이제 차세대 쪽으로 해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각광이 될 수 있는 수도 기업의 이제 수소 에너지의 퓨얼셀 이렇게까지 지금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국내 기술로만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왔던 국내 유일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사실 일본의 어떤 기술을 유입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 왔지만 동진만은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만 현재까지 이제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KRF, ARF 그리고 EUV까지 현재는 개발을 해서 완료함으로써 양산까지 갈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쪽으로 잘못 알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동진세미캠에서 담당하는 것은 실제로는 소재에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기업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투자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동진세미캠 사실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상장이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앞으로 우리 동진세미캠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전망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주식을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만의 어떤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은 어느 기업 못지않게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만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정수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OLE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느냐,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이느냐 궁금했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 단순하게 OLED라고 알고 계셨으면 이 동진세미캠에서는 바로 소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산화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주성엔지니어링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본사. 이거 말고도 용인 신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IC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용인 신갈 쪽에 이제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두 가지 건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부스를 조금 볼 건데요. 부스 위에는 주성엔지니어링 걸어온 길, 연역 같은 걸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인 R&D 센터, 연구개발센터죠. 이게 용인 신갈에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 주성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자를 앞서시는 분들께서는 용인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단지, 삼성전자가 약 300조 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설립이 되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그러한 취지로 시작되는 건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가 클러스터 단지의 본질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HBM을 시작으로 해서 고대역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 두 곳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납품하는 장비가 이 부분에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잡혔던 저 제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는 8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증착 과정에서 ALD 그리고 CV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나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증착 과정에서는 그 2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부분을 전공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전공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도체를 안전하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을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용인 메가스터 단지에서 반도체를 양산하는 능력, 즉 파운드리 사업을 가장 키우려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요가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많이 주가도 이에 반응하듯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용인 메가스터 단지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혜가 있을지는 차후 보도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병재 선임님을 모시고 탑 엔지니어링 회사에 어떠한 매출을 내고 있고,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이 자랑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93년도 11월 달에 구미 쪽에 설립한 제조업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3월 달에 액정 디스펜서랑 실런 디스펜서를 개발해가지고 한국의 LG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00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파주 사업장을 저희가 다시 설립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파워로직스 이제 저쪽에 삼성전자 이제 카메라 우주 쪽 들어가는 저희가 제조하는 업체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저희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마이크로 LED 쪽 분야 관련해서도 비접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미가 일단은 저희가 헤드쿼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쪽의 공장, 판교에도 이제 R&D 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오천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만 쪽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있는 타이중 사무소가 있고 중국의 심천 사무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 쪽에도 오피스를 저희가 설립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던 베트남 법인 공장도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임님께서는 해외 쪽을 많이 담당을 네, 하시니까 맞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해외 지점 영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쪽으로 많이 매출을 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여타 대비를 했을 때 예. 탑 엔지니어링이 해외를 많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가? 일단은 가장 큰 요소로 보게 되면은 장비의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대응 능력, CS 부분에서도 타사 대비하고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침체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보게 되면은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네.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보게 되면은 그 증감 내역에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탑 엔지니어링의 제품들도 그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 자체는 지금 많이 좀 하락하는 상태가 맞고요. 반도체 쪽은 올라가는 상태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설비를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2차 전지 쪽은 저희 쪽에서도 많이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어차피 계속 다 상승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탑 엔지니어링의 메인 사업부는 반도체 OLED 쪽이 가장 어, 메인 사업이고 지금은 2차 전지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금은 2차 전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 해외 영업소에서 좀 재밌었던 게 중국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예, 이 맞습니다. 부분이 탑 엔지니어링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게 어쨌든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어쨌든 많은 부품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많이 제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제 투자 자체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해외 기업보다는 그쪽도 이제는 로컬화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대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국산화 쪽으로 조금 더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박병재 선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탑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해외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병재 선임께서 같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지금 OLED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 현재는 2차 전지 사업이 거의 메인 사업이다. 탑 엔지니어링이 조금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해외 사업 지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해외 사업 지수가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월등하게 있는 이유는 타 기업들보다 CS 처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디스플레이 전시회를 보고 있는데 가장 눈에 사로잡는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가장 넓은 부지에서 가장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템베거 시장이 될지 관련해서 우리 제이솔루션의 박찬성 부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잘 키워주세요. 네. 저는 제이솔루션 회사의 대표님과 함께 창업을 해서 15년 동안 회사를 끌고 나오고 있는 박찬성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가장 넓은 자리죠? 가장 메인 부스가 될 수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제이솔루션의 장비는 어떠한 장비길래 이렇게 자리에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LED 전광판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좀 더 동적인 부분을 적용했을 때 좀 더 충분히 더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기존의 전 세계 시장에 특히 타임스퀘어에 5년 전에 이미 코카콜라의 브랜드로 해서 붙여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3개월 만에 AS 이슈로 철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이번에 나온 게 작년 말에 최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들을 기획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 저희 이름으로 이제 K-플로우라는 브랜드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형의 랜드마크라고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광고계에서 혁신을 가져왔던 그런 전면 LED, OLED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광고계에 혁신을 가져왔다면, 사실 제이솔루션이 나왔던 이 키네틱 LED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광고계에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XR, VR 이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전망이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이솔루션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거는 앞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키네틱 움직이는 형태를 저희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가 회전하는 거, 펼치는 거, 그리고 조각조각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형태들, 다양한 형태들을 기획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에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키네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지금은 저런 컨텐츠를 단순히 표출하는 게 끝이지만 이제 요즘에는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를 가지고 실제적인 앞에 있는 사람과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요즘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 앞을 걸어갈 때 저 키네틱이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제이솔루션은 주식 쪽으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많이 넓게 있겠죠. 관련해가지고 계획이라든지 혹시 대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실제적으로 LED 전광판은 서울 쪽의 일부 지역에만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래부터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제품이 미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투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받게 되어지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자, 제이솔루션은 아쉽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다 때문에 제이솔루션은 오히려 해외를 공략하고 있는데, 일본, 북미 이러한 시장들을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제이솔루션의 박찬성 부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력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제이솔루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키네틱 LED 기술을 적용한 이 패널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 시장에서 우리 사실 삼성역의 가장 여러분들께서 랜드마크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전체적으로 OLED 통 유리를 광고판으로 사용한 거 보실 적 있을 거예요. 고래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자주 봤던 뭐 고양이가 잠자고 있는데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생동감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공간성을 갖고 있고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이솔루션은 이러한 기술력을 뛰어넘어서 키네틱 LED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쉽게 국내에는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투자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자유자재로 플레이할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댑티브 커넥터 기술을 통해 여러분께서 조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빌리티 공간이고요. 현재 자동차 시장의 두 가지 트렌드는 전동화 그리고 자율시장 고도화인데요.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LG 디스플레이의 POLE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LED의 경우 LCD 대비 무게는 80% 가볍고 소비 전력은 60%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층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보이시는 이 풀 대시보드의 경우 34인치 풀 대시보드라서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 UI, UX로 제공하는 풀 대시보드이고요. 앞서 보시는 이 34인치 스티어링 휠, 2.8인치 스티어링 휠과 CID도 곡선으로 좀 유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G 디스플레이 부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대기업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걸맞듯 상당히 대단한 기술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POLED라든지 아니면은 OLED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광고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차량용에도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역시 이걸 반응하는 실시간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역시 LG 디스플레이였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 반도체 황호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EV 첨단 소재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EV 첨단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혹은 뭐 OLED 이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맞는지, EV 첨단 소재가 어떠한 부분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V 첨단 소재 개발 본부를 맡고 있는 김태환 부사장입니다. EV 첨단 소재 어떠한 기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대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200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내년 되면 2020년 이제 이렇게 되는 중소기업이고 연간 한 7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장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EV 첨단 소재는 어떠한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FP12 생산이 메인이고요. FP 생산으로서 연간 한 7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신사업으로서 투명 LED 필름 사업, 그 다음에 센서 사업, 그 다음에 차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 소재들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V 첨단 소재가 사실 밀고 나가고 있는 메인 사업군이 현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메인 사업인 FP12에서 주로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부품이 메인 저희들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뭐 제품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16개월 만에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상반기에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분이 거의 메인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산업군이 전부 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철강 기자재 부분이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 부분에 이제 EV 첨단 소재도 같이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회사명이 2년 전에 EV 첨단 소재라고 해서 EV의 약자가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메인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명도 바꾸고 했었는데 지금도 메인 사업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BFA라고 거기에 들어간 회로 부품이 저희들 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뭐 주력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희들 FP12 사업이 메인이 아니고 투명 디스플레이를 전시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다른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자리는 이제 언론과 대중의 우리 EV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제품들은 오늘 이 전시회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투명 LED 필름이라는 제품인데 저희들이 약 7년 전부터 해서 FP12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 설비 위에서 소재를 바꾸고 공정을 개발해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LG전자에 지금 현재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LG전자에 납품하지 않는 다른 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모델들은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간격이 피치 3mm 제품인데 세계 최초의 어떤 투명 LED 필름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인 OCR 레진 공법이라든지 블랙 패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현재 나가고 있고 뭐 앞으로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태환 부사장님께서 EV 첨단 소재의 앞으로의 전망과 밝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 디스플레이 전시회를 박람했는데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뛰어난 기업도 많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투자를 원하거나 혹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했던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디스플레이 전시회나 혹은 반도체 관련 컨퍼런스가 있을 때는 제가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